안녕하십니까,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테크노 인문학 12번째 시간이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 과학 철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 같은데요. 뭐 안락사라든지 아니면 뭐 인조인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좀 논의점이 있는지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죽음의 형태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인가, 떤 죽음이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죽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유명한 이 짤방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다 라고 말해서 A부를 받은 어떤 철학과 학생이 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썰이 있죠. 실제로 이제 그냥 그 시적으로나 아니면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라는 것은 본인에 대한 존재의 어떤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이게 이제 원피스라는 만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떤 학생이 철학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크게 감동하면서 그 학생한테 A를 줬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요 뭐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중간에 어떤 말을 하냐면 독약스프를 먹었을 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그 시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죽는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거, 그런 게 죽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 기독교도 이제 종파가 여러 가지고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절에다가 뭐 불 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절에다가 불 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과연 정말 기독교인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쨌든 이 기독교에서 보면은 부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활이라는 게 정말 그 몸의 부활, 영혼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믿어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진짜로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했더니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한대요. 그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정신, 예수님이 어떤 정신 가지고 계셨죠?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섬기라고 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삶을 살고 희생하고 이런 삶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에 종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임을 당하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억울함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인데 이러한 정신이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이나 이것을 봤던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정신이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된 거잖아요. 이 정신이 그대로 살아서 여기에 다시 살아남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부활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이런 관점이 저는 이제 더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도 잘 되고 뭐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목사님이 저희 장인어른 앞에서 한다면 가정 내 불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이런 시적으로 철학적으로 잊혀진다는 게 죽는 거라는 거, 이렇게 그 정신을 가지고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그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를 어느 정도 달성한다고 볼 수도 있다 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철학 시간이 아니고 시를 짓는 시간도 아니고 신학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발전과 죽음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과거에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였어. 또는 숨을 안 쉬면, 그러면 이제 죽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유발 하라리 책이었나? 거기에 보면은 무슨 뇌과학 관련된 진화론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뇌과학과 관련된 책 읽어보면은 우리가 사람들 뒷담화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뒷담화. 이게 유발 하라리 책의 그 사피엔스에도 나온 내용인데, 뒷담화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막 난 뒷담화 하는 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막 어떤 소문이 있으면은 그 소문을 들으러 가고 막 그 소문을 믿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좋아할까 사람들이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에는 불과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인류의 15%가 같은 사람에게 이제 사람에게 맞아 죽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전쟁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남거나 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봉건주의가 강했던 시절에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것도 쉬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낯선 사람한테 맞아 죽을 수가 있으니 타인에 대한 평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평판. 주변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잘 캐치하고 그런 거를 쫓아다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이제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 과거에 더 심했겠죠. 이제 선사시대 이런 데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이어진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뇌사라는 게 있죠. 뇌사 상태라는 것도 생기고 식물인간이라는 것도 생기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뇌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뇌가 죽은 상태죠. 뇌가 죽은 상태. 보면은 이제 뇌사 상태는 어떤 거냐면, 뇌가 죽은 건데, 뇌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뇌파를 측정하는 거죠.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뇌파가 찌릿찌릿 나오면은 이 사람은 아직 뇌가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서 아는 거고, 뇌파가 반응이 없어 계속 찍 이렇게 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뇌가 안 움직이니까 죽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죽으면은 사람은 죽는구나 라고, 이런 이제 이론도 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할 수가 있는데, 뇌사랑 식물인간은 혼동할 수가 있는데, 사실 뇌사랑 식물인간은 서로 다른
그런 겁니다. 식물인간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이 없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 뇌가 죽은 상태를 의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는 그 의학계나 이런 데서 뇌사도 죽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했죠. 죽음으로 뇌사도 죽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죠. 반면에 이제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이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아내분이 그 식물인간이 되신 지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셨는데 10년 동안 그 아내분을 간호하고 병간호를 하면서 계속 이제 치료를 하고 계세요. 근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뭐 기도로 고쳐보겠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술의 힘을 빌려서도 수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여전히 차도가 없고 하지만 계속 이제 간호를 하고 계신 거죠. 왜냐면 본인의 아내니까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계속 돌보고 이렇게 사랑을 쏟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신데 사실 굉장히 존경스럽죠. 이렇게 계속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뇌사랑 식물인간을 구분하는 게 뇌파의 흐름, 뇌 활동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있으면은 식물인간이 되는 거고 이게 없는 사람이 되면은 뇌사 상태에 이른 걸로 보는 거죠. 이 뇌사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사망 선고를 하지 않죠. 연명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이제 사망 선고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은 사망 선고를 하는데 식물인간한테는 사망 선고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걸 보면은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뇌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이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이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김명민이 나왔던 무슨 드라마가 아니라 김명민 배우가 나왔던 어떤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김명민하고 아브라카타브라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가인 이 두 분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루게릭병으로 점점 이렇게 몸이 말라가고 의식이 없어지고 몸이 굳어가는 그런 병을 겪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뇌가 멈춰 있지 않는 한 소리 같은 걸 다 듣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할 수는 없지만 옆 사람이 하는 말에 옆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스페인인가 거기에 어떤 식물인간 10년째 식물인간이었는데 깨어난 사람 이야기가 있거든요. 깨어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깨어났느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깨어났어. 깨어났는데 가족들한테 서운했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이런 얘기했고 이런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나는 너무 서운했다. 난 너무 슬펐다. 그때 이제 우리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가족들이 했을 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식물인간이 됐다고 해서 이거 죽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 죽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옛날이라면 그냥 죽었을 사람을 심장이 멈추거나 숨을 안 쉬게 되었겠죠. 지금 같은 치료 방식이 없었다면. 그래서 죽음이 되게 간단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되게 이제 복잡해졌다.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누가 죽은 사람인가를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삶과 죽음 문제에서
이 안락사와 존엄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락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 뭐 이렇게 뭐 death or 뭐 dignity 이렇게 쓰던가 그러니까 존엄한 죽음, 그 다음에 편안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신경통을 알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막 아픈 거 잘 참거든요. 열이 막 많이 나고 이런 거 그냥 무리해서 참다가 병을 더 악화시키고 근데 그런 거 약간 무딘 편인데 이 신경통 견디는 게 불가해요. 막 그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그게 막 전기로 몸을 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신경통을 앓다 보면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게 되죠. 그리고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처럼 이제 허리 디스크 앓았던 사람 중에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허리 너무 아프니까 허리에서 시작을 해서 다리까지 쭉 이게 이제 연결되면서 다 아프니까 뭘 굽히거나 서거나 앉거나 이거 다 힘드니까 누워 있는 것밖에 못 하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허리를 잘라내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 신경통이 되게 힘든 건데 이런 고통을 겪느니 그냥 죽고 싶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락사라는 게 있고 뭐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느냐 동의를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가 있죠. 이게 동의를 안 했는데 안락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의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안락사가 해당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방법에 의해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면 떤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 죽는 약을 넣는 거죠. 몸에 이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약을 투여함으로써 죽는 거. 그거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고요.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그 먹으면 살 수 있는 걸 주지 않는 거죠. 가령 음식이나 물 이런 것들을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소극적 안락사라고 부릅니다. 이 안락사 논쟁에 있어서 이 캐보키언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어떤 안락사를 시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캐보키언이라는 사람이 이분인데요. 어때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반전주의자셨고 그 다음에 뭐 자연주의 이런 거를 약간 추구하시는 분이 쳤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인간의 죽음이 존엄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요 기계 있죠. 요 보이는 이쪽에 있는 요 기계 요게 바로 타나트론이라는 건데요. 이 타나트론이라는 거를 보면은 그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죽는 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죽는 약들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환자가 스스로 요거를 딱 누르면은 이제 정맥 주사 여러분 링겔 맞아보셨죠? 링겔에다가 이렇게 팔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정맥이 있으면 이 정맥에다 주사바늘을 꽂아놓고 이 약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매달아 놓고 요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 사람이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안락사를 하는 사람이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딱 누르는 거죠. 그러면 약물이 쭉 들어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